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서점 아저씨, 지금의 아저씨입니다. 오늘이 이제 수능 43일, 이제 10분 있으면 42일 남게 되겠네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405일 정도 남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제가 이제 올리고 했던 컨텐츠를 한꺼번에 내리게 됐었는데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제 컨텐츠 내용이 대치동 학생들이 평소에 문제집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문제집의 종류, 문제집들의 난이도, 그거를 이제 밀리지 않고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 올렸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이 이제 항의를 하셨어요. 방문하는 사람들만 알았으면 좋겠다. 예. 사실 공부법이라는 게, 학습법이라는 게 딱히 다른 건 없거든요. 반복 학습 많이 하는 학생이 결국에는 내신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지금 교육 과정상, 그 다음에 문제를 쉽게 내고 있는 현재 중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난이도상, 지금 왜 갑자기 제가 그러면 1년 동안은 내가 컨텐츠를 올리지 말아야지 했다가 갑자기 올리게 됐느냐. 지금 대치동이 고등학교는 중간고사가 한창이고요. 거의 끝날 때 됐어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시작하는 학생들, 이제 목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고, 다음 주에 시작해서 다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준비 기간은 이미 2, 3주 전이었단 말이죠. 학원 내신 특강 들어간 게 2주 전이었어요. 3주 전쯤에 시험 범위를 알려줬습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자습서를 찾느냐고요. 제가 왜 대치동에 안 오셔도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예전과 달리 대치동의 평균 학습량이 너무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오시는 학원 선생님들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 선생님 누구나 붙잡고 물어봐. 2년 전, 3년 전, 혹은 6년 전, 8년 전, 교육과정 바뀌기 이전 시대하고 교육과정 바뀐 이후 시대에도 떨어졌는데, 이제 코로나를 직격으로 맞은 학생들이 지금 고3, 중3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못 가기 시작한 학생들이 지금 고3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못 갔어. 그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란 말이죠. 작년에 수능이 어려워서 정말 10몇 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단 한 명 나왔습니다. 그죠? 수능의 변별력이 살짝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도, 대부분의 일타 강사 선생님들 작년 수능 끝나고 리뷰하신 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늘어난 게 절대 아니었어요. 그죠? 중상 난이도의 문제가 살짝 늘어났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변별력이 커졌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유리했어요? 최상위권,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한테 유리했어요. 거기서는 경계가 불분명한 학생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어떻게든 우겨가지고 혹은 운이죠. 본인이 학과를 선택하는 운에 따라서 합격을 하고 뭐 이런 여부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확실히 극명하게 갈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올해 어떻게 수능으로 나타났어요? 수능 수험생 50몇만 명 가운데 22%, 역대 최대예요. 22%가 넘는 학생들이 N수생입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이 비율이 당분간 줄어들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신으로 대학을 가기가 어렵게 만들어놨어. 네, 어제자 오늘자 그 뉴스에 나온 건데요. 서울대 학생 8분의 1이 강남 3구 출신이래요.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신입생 비율이. 그러니까 자꾸 강남 3구로 가야 되고 대치동을 가야 되고 학원을 다녀야 되고. 근데 벌써 7차 교육과정 97년 이후로 25년간 교육부 정책은 바뀐 게 없어요. 사교육을 줄이고 내신 위주로 대학을 보내게 하겠다. 근데 해가 가면 갈수록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는 순간부터 저는 내신은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수능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자퇴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는 놀라운 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자퇴한 친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험 한 번 봤어요. 시험 한 번 봤는데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못 가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자퇴를 했어. 우리 때는 특목고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2학년 2학기 지나고. 응? 저희 때 3분의 1이 자퇴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 응? 근데 지금은 일반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9시 50분 정도 돼서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 어머님이 역사 자습서를 사러 오셨어요. 역사 자습서가 1년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이라도 사러 온 거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왜? 역사 이제 3학년 부분은 한국사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내신에 들어가고요. 고3 수능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기초를 다져놓는 게 좋아. 지금이라도 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 지금 늦게라도 자습서를 사셔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했던 학습량에 최소 3배 정도는 늘어날 거고요. 문제집 푸는 양도 그만큼 늘어날 거예요. 왜? 대부분 대치동에 있는 혹은 강남에 있는 학교들의 일반고 30%에서 40, 일반고들의 30% 40% 내신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와요. 그럼 수능 기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 지방 학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내신을 공부하면서 수능을 대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이 그 수능 문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사고 60, 70% 나와요. 수능형 문제로. 그러니까 자사고 학생들은 본인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이외에 수능형 문제를 푸는 건수가 많습니다. 특목고, 특히나 외고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문제집 푸는 양수가 달라. 근데 자습서를 지금 사면 문제가 있잖아. 중3 어머님 설명드리는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이 통합과학 통합사에 그 학교 출판사 교과서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전화가 와서 어머니 일반 서점에서는 교과서를 판매를 못하게 돼 있고 교과서 판매 서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으로 사시려면 ktbook.com을 들어가시면 검인정 교과서를 구매하시면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하세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학교에 책을 두고 왔대. 학교에 교과서를 두고 온 거를 10시가 다 돼서 깨달은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학원 간 거야. 학원 가서 내신 공부한 게 아니야. 다른 공부하다가 9시 반 10시에 학원 끝나서 집에 돌아가서 이제 내일 내신 준비해야지 라고 준비하려다 보니까 교과서를 두고 온 거야. 우리 서점 늦게까지 하니까 그 시간에 전화해서 교과서 있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시험 3번째인데 내신 시험이 그동안 단 한 번도 자습서를 안 봤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자습서 안 볼 수도 있어. 그래. 자습서 대신에 볼 수 있는 기본서들도 있어요. 완자, 셀파, 뭐 개념풀, 본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책을 앞에 빼놔 드렸어요. 근데 안 오셨어 결국. 내신 공부를 포기를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랬다면 전화조차도 안 했겠지. 학습량 자체가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 최근 한 4년 3년 4년 사이에 대치동 전입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대부분 이제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많겠죠. 그 전에도 많았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년 평균 4,000가구가 넘어.
그럼 최근 3년만 계산해도 12,000가구잖아요. 12,000가구에 학생 1명만 계산해도 12,000명이에요. 그죠? 이 동네 중학교가 10개가 있는데 12,000명을 12학년으로 골고루 나눠도 한 학년에 1,000명입니다. 그죠? 한 학년에 1,000명을 10개 학교 중학교로 분배를 해도 100명씩 들어가요. 그죠? 그럼 300명 가운데 100명이 원래 대치동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야. 그럼 대치동에 오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보내신 건데 학습량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기존에 있던 학생들의.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해서 잘 알아서 이렇게까지 문제집을 풀어야 되나요? 설명을 해주면 문제집을 풀어야 됩니다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초등학교 때 전과 안 봤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익힌 문제 선생님들이 숙제로 내주지 않은 지 오래됐어. 이미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숙제로 안 내죠. 숙제장에 숙제해가지고 참 잘했어요 도장 받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 학교들이 있었거든. 지금까지도. 대치동에서도 이제 내신으로 대학을 잘 가서 저는 재수를 하지 않습니다 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사초 출신이에요. 사립초등학교. 왜? 사립초등학교 출신들이 시험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는 기간에도 그 학생들은 그날 한 거 그날 반복학습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던 거야. 중학교 사회 1 시험 안 보니까 애들 공부 안 해요. 과학 1 공부 안 해. 도덕 1 공부 안 해. 중학교 2학년이 됐어. 응? 도덕 2 시험을 보려니까 도덕 1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돼. 중학교 2학년 됐는데 도덕 자습서를 1학년 걸 사가요. 2학년 시험 보는데. 중3이 됐어. 사회 2를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사회 1 부분이 진도를 다 안 나갔어. 사회 1 부분이 들어간대. 중3 돼가지고 올해 초에 와가지고 사회 1 자습서 사간 학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이게 좀 다르기는 한데 매일매일 밀리지 않으면 자습서라는 거는 2페이지씩만 보면 돼요. 이제 국어, 영어처럼 지문이 길어서 3페이지 내지는 4페이지, 2장 봐야 되는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두꺼운 자습서도 하루에 2페이지씩만 보면 밀리지 않고 학기를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까지는 물론 무조건 다 끝내요. 왜? 시험 범위가 전체 나가는 진도에서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진도 다 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하는 거야. 얼마 전에 SNS에 그 대치동 1타 강사 선생님들 요새 그런 거 많이 뜰 거예요. 그 릴스라든지 아니면 뭐였지? 제가 이제 저걸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쇼츠라든지 이런 데 보면 1타 강사 선생님들 뭐 웃긴 얘기 하거나 본인 경험담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학생들 채찍질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 그러셨어요. 나 지금 다시 그 공부법을 알았으니까 학습법을 알았으니까 나보고 다시 고등학교 돌아가서 서울대 갈 거예요? 그러면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가냐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나는 그 당시에도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문제집을 많이 푼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문제집이 이렇게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왜 다시 안 돌아가느냐 하면 수식어 하나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2개인가?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공부는 조금씩 하는데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대청중학교 2학년 비상교과서 자습서입니다. 뒤에 요만큼은 정답과 해설이고요. 요 절반이 1학기, 절반이 2학기일 거 아니에요. 1학기 시험 범위를 좀 많이 잡아서 절반 이상을 잡았을 때 페이지가 130 몇 페이지예요. 앞에 몇 페이지에서 시작해? 10페이지에서 8페이지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120 몇 페이지야. 중학교 고등학교 학사가 6, 7주 하고 시험을 보고요. 또 6, 7주 하고 시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주에서 14주 안에 학사가 모두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120 몇 페이지 6주 동안에 하는 거예요. 응? 아니지. 12주 동안에 하는 거야. 그러면 한 주에 몇 페이지? 10페이지 조금 넘어. 10페이지, 11페이지예요. 월화수목금 어떻게 돼? 하루에 2페이지밖에 안 돼. 아까 얘기했던 고등학교 통합사회 통합과학, 요 동네에서 쓰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 자습서들 다 모아가지고 온 건데, 출판사별로 제일 두꺼운 게 미래엔 아니면 천재교육이에요. 천재교육 통합사회 자습서 한번 볼게요. 친절하게 1학기, 2학기 페이지가 나뉘어 있어. 응? 단원도 다 나뉘어 있어요. 절반이 중간고사일 거 아니야. 절반까지 페이지 수 130페이지입니다. 앞에 몇 페이지에서 시작해요? 마찬가지야. 8페이지에서 시작해. 120 몇 페이지 똑같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자습서도 120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1학기 시험 범위가. 매일매일 2페이지씩 보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지금 시험이 내일인데 자습서를 찾고 있어. 이게 달라진 대치동이에요. 이게 달라진 대치동이야. 대치동 학생들이 코로나의 영향이 크긴 크겠죠. 자습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게 됐어요. 대치동 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대치동에 학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관계없이요, 본인 공부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건데 매일매일 2페이지를 못 해가지고 지금 2학기 와가지고 자습서를 찾고 있는 현상이 지금 대치동이에요. 왜 갑자기 휴대폰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는지 아시겠죠? 난 이거 원래 이렇게 다 써가지고 스크립트 그냥 읽는 식으로만 영상을 촬영했는데, 오늘 지금 정말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좀 상처를 받아서 그래요. 원래 대치동 계시던 분들 혹은 교육과정 이전에 했던 학습량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왜? 고등학교 들어가면 3분의 1 정도는 이미 내신을 포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가운데 1학년 끝나고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이 그 절반이 또 됩니다. 그러면 전체 3분의 1만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까지 내신을 끌고 가는 거야. 거의 3학년 내신이 시험 하나당 15%짜리 뭐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작년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자퇴를 한 여학생이 있어요.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데 그 여학생 자퇴할 때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학생이 올 시간이 아닌데 왔어. 그래서 아저씨 그 수능 문제집 왕창 사가지고 집으로 배달을 해달래요. 그래서 야 2학년인데 벌써부터 저기 수능 준비하려고 했대. 아저씨 오늘 자퇴서 내고 왔어요. 저쪽에 어머님이 몇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다 쳐다봤어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뭐 자퇴를 했네, 열심히 준비하고 문제집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올해 수능은, 그랬더니 좀 늦게 자퇴하는 바람에 이제 그 저기 검정고시를 못 봐서 올해는 수능을 못 본대. 그래도 1년 반 남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 보면 되지. 학생이 가고 나서요, 이제 어머님들이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자퇴를 했대요? 어머니 이제 시험이 3번 남았는데 2학년 기말고사,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고사 3번 남았는데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9%예요. 2학년 9%짜리 하나, 그 다음에 3학년 15%짜리 2개가 남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2학년이라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해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학교를 내신으로 못 가겠다는 판단이 되니까 자퇴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하겠다. 자퇴를 해서 검정고시 보면 검정고시 또 그 내신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원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특목고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의 1이 자퇴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40 중반 돼서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동문회 좀 나가게 해주면 안 되냐? 야, 요새 동문 골프회 잘 된다는데 게스트로 뭐 이렇게 초빙해주거나 이런 건 없냐? 동문회랑 동문 골프회랑 전부 다 가입 조건 자체가 졸업생이에요. 동문이어야지.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동문이 됩니까? 1학년 다녔다고 동문이 아니야. 3학년 때 전학을 와도 졸업을 하면 동문이에요. 그거는. 응? 대학교 편입생들도 마찬가지잖아. 졸업을 안 하면 동문이 아니야.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동문들보다는 고등학교 동문들이 더 이제 나중에는 뭉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는 추천은 하진 않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냐? 교육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하면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아니야. 자습서를 2학기에 중간고사 시험 바로 전에 와서 사가는 거, 이건 아니죠. 이제 사실 1년을 제가 참다가 학생들 공부하는 게 점점 흐트러지고요. 그 다음에 첫째 때는 이랬는데 둘째 때는 이런 게 달라요. 애가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오셔서 얘기를 하면 30분 이상씩 제가 설명 드리잖아. 그게 저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도 힘들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본인들이 바빠지니까. 그리고 저 혼자 있을 때 와가지고 이제 설명 들으시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많고 전화 엄청나게 오고 문제 찾는 학생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12시 넘어가지고 이거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1년 전에 찍었던 걸 바로바로 올리던가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정말 이제 대치동에 가면 뭐 성적을 잘 받았어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 모이니까 대치동 학교들 내신 따기가 더 힘들어. 근데 알면서도 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 바꿔주려고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하고 전부 다 공부를 잘해? 그렇지는 않아요. 대치동에 있는 학생은 전부 다 스카이만 목표로 해?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오히려 더 명확한 게 대치동 학생들이야. 지금 고3 학생 가운데 체대 가겠다는 학생, 그 다음에 자기는 파티시에가 되겠다, 제빵 전문하겠다는 학생, 공부 잘해. 공부 잘하는데도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 저희 모교에도 그런 학생 하나 있어서 오시는 어머님들한테도 다 소개시켜드리고 그러는데 서울대 사채과 가겠대. 올해 어떻게 될지 저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거기에 발맞춰서 공부법도 바뀌어야 되느냐? 아니요. 공부하는 거 30년 전,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습법 자체가 바뀌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수능이든 내신이든 문제집 많이 풀고 복습 많이 하고, 단지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잘 해야지. 어떻게 잘해야 돼? 그게 노하우예요. 근데 그런 노하우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올수록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다 위임하시고 학원만 다니면 다 잘 될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타 강사 선생님들 입에 달고 사시는 게 학습이란 말이에요. 너희들 내 강의 들으러 오잖아.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가면 뭐가 돼? 배우는 거는 다 똑같아요.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학원을 다니면 다 똑같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왜 성적에 차이가 나요? 결국 습이 다른 거야. 배우는 학하고 익히는 습인데, 배우는 건 똑같이 배웠는데 왜 성적에 차이가 나? 습이 다른 거예요. 그럼 습은 뭐냐? 예습 복습이에요. 그죠? 예습은 요새 누가 쉬는 시간에 다음 수업 할 거 교과서 펴놓고 이렇게 읽어보는 학생 찾아보기 어렵겠지만 있긴 있을 거예요. 응? 자사고 특목고에 많을 거야 아직도. 근데 그런 학생들 찾아보기 힘들고, 그러면 결국 뭘로 예습을 하느냐? 선행학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학원을 다녀서 선행학습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한 학기 선행이 대치동도 대세였단 말이에요. 혹은 좀 많이 한다, 1년 반 선행이 대세였어요. 지금은 뭐 4년 5년 선행 무지하게 엄청나게 나가고, 초등학교 5학년 미적분 책 사러 왔어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 불과 몇 년 전에는 어머니 이렇게까지 선행 안 하셔도 돼요. 왜? 지금 또 중학교 1학년 밑에는 교육과정이 바뀔 거기 때문에 미리 고등학교 거 이렇게 나가셔도 본학년 되면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반복 학습할 거래. 그건 어머님 생각이고, 학생들은 반복 학습할 생각이 없어 지금.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 요새는 PDF로 자기들끼리 카톡방에서 PDF 답안지 돌려가지고 답안지 베껴쓰기 바빠요. 반복 학습이 돼? 안 돼. 근데 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선행학습의 습은 그렇다고 치고, 야, 같은 학원 다니면서 같은 선행학습을 받았는데 왜 그러면 또 차이가 나? 배우는 거 똑같고 선행학습도 똑같이 했는데. 복습이야. 결국엔 복습을 안 하는 학생하고 복습을 한두 번 하는 학생하고 복습을 여러 번 하는 학생하고 차이인 거야.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같은 난이도의 같은 문제 유형, 숫자가 다르거나 문제가 살짝 다른 것들 여러 번 풀면서 틀릴 확률을 줄이는 거예요. 문제 푸는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야. 정확성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거지. 학생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남으니까 너 남는 시간에 계속 공부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작년 수능 만점자 한 명 있었잖아요. 메가스터디 양지 캠퍼스 고려대 행정학과 여학생. 수능 기출문제 3회독 했다고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전 과목 다 나오는 3대장 EBS, 마더텅, 자이스토리 1회독씩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거 1회독씩 페이지 수 계산해가지고 하면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풀어도, 과목이 12과목이에요 여러분. 그죠? 국어 3과목, 영어 3과목, 수학 3과목, 선택과목 2과목, 한국사까지 해가지고 12과목인데 한 페이지씩 하면 12페이지, 세계 출판사 한 페이지씩 36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에 문제, 영어 같은 경우 2문제 나오고 수학 6문제까지 나오잖아. 평균 4문제 잡아봐요. 144문제야. 한 문제 푸는데 몇 분? 1분 30초에서 2분 30초. 빨리 푸는 문제 뭐 30초면 푼다고 하지만 평균 2분 잡으면 288분이에요. 하루에 4시간 반 5시간은 본인이 문제 푸는데 할애를 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30초 만에 푸는 문제들 포함해가지고 현역들 기준으로 3시간 정도씩은 푼단 말이야. 하루에 3시간이면 365일이면 1000시간이에요 3년이면 3000시간이야. 응? 하루에 1시간씩 계산하면 10년치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반복 학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머님들도 잘 아셔. 학생들도 설명하면 알았대. 근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야. 누가 몰라서 그러나? 나보고 고등학교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어?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절대 못 가요. 응? 특히나 외고 가서는 절대 불가능해. 응? 그때로 돌아가면 난 외고를 안 가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켰지만 정말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와서 1년치
2월 달에 샀었어야 되는, 학교가 정해지면 샀었어야 되는, 교과서 리스트가 나왔었으면 사서 미리 봤었어야 되는 자습서를 2학기 중간고사 때 찾지 마세요. 그래서 대치동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를 켠 거고요. 어머님들 대치동 굳이 안 오셔도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다른 데에서 요 정도 공부하면 전교 1등 할 수 있어. 전교 1등 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너무 저기 하겠죠? 최상위권에 들 수 있어요. 내신으로 최상위권에 들어도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를 못 가겠는데, 그거는 교육정책을 바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내신으로 지원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높여놓고 수능으로 점수 잘 받을 퍼센테이지를 높여놓으려고 사교육 받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하면 사교육 하나도 안 해도 수능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요새는 그게 어려우니까.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대치동에 오신 분들은 제발 대치동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자습서 평가 문제집에 문제집 2-3권까지가 기본이거든요. 중학교 기본이야.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능 기출문제 또 2-3권 풀어야 되잖아. 그럼 고등학교는 최소한 과목별로 문제집 푸는 게 9권 정도는 돼요. 학원 진도 나가고 학원에서 숙제 내주는 거 다 포함하면 그 학교 진도, 그 학년 진도에 맞춰서 그럼 12권, 13권씩 풀어요. 중고등학교 때 문제집 2-3권, 자습서 포함해가지고 4권 푼다. 그거 한 3배 이상 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연습을 시켜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도 지금 2학기 중간고사 때 자습서를 찾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자습서를 미리 사면 공부를 다 잘할 수 있어?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날 한 거 그날 반복학습 꼭 해야 돼요. 대치동 최상위권 학생들은 다 하고 있어. 노트도 다 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는 원래는 안 보여주는 거지만 문제 풀면 정리 다 해요. 영어, 수학, 에? 국어. 이게 서로 다른 학생들 거 제가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모아놓은 거 비교를 해봐도요, 서로 다른 학생이고 남학생, 여학생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오셔서 설명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 사진도 다 찍어 가셔. 집에 가서 학생들한테 얘기도 다 해. 학생들 데리고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또 들으셔. 근데 왜 안 돼? 우리 애는 이렇게 다 했어도 안 돼요. 어머님, 아버님 채찍질 안 하셔서 그래요. 요새 학생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착해서 저희 땐 공부 안 해? 그럼 끝까지 안 했어. 요새 학생들은 물가로 끌고 가면 물은 안 마셔도 발은 적신다니까요. 그럼 물가까지는 어머니, 아버님들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춘기가 심하게 와서 더 푸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푸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기본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 그러려고 사교육을 가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더 어렵고 더 난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요새 대치동의 초등학교 일부 학원들에서는 노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오답 노트 정리하는 거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머님들 몇몇 학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제가 얘기하면은 아시는데, 그럼 그런 학원을 보내야겠네? 가 아니라 오답노트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요새 뭐 무슨 코넬 학습법이다, 코넬 노트 뭐 많은데 그런 거 아니어도 돼. 빈노트 아무거에도 관계없어요. 과목별 노트 따로 준비하는 거랑 그날 한 거 그날 집에 와서 반복 학습하고 노트 이렇게 옮겨 적는 거랑 하루에 2페이지씩 과목별로 보면 돼. 주요 과목 하루에 4과목밖에 안 돼. 6교시 가운데 음악, 미술, 체육, 그 다음에 뭐 도덕, 이런 거 빼면 국영수, 사과, 역사까지 하면 하루에 주요 과목 4과목밖에 안 된다고요. 수학은 어차피 많이 푸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정말 목이 메어서 그 중3 학부모님 붙들고 거의 한 40분 이상을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님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것저것 다 보여드렸거든. 예, 전화 주신 학부모님 뭐 개인적으로는 에피소드로 들어가서 죄송하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학습 태도는 조금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라도 내일 시험 보는데 안 오셨단 말이에요. 자습서 사세요.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기본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형 문제집, 중상 난이도 문제집 6, 7권 되고요. 상난이도 문제집 1등급 만들기 내공이 뭐 2개밖에 안 나오지만 그거보다 어려운 거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면 돼요. 모의고사 기출문제 단원별로 모아놓은 거 있어. 국어 영어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왜? 그 출판사에 해당하는 문학작품 거기만 들어있으니까 자습서 평가 문제집밖에 볼 게 없어요. 천재교육에서만 7일 끝이라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 문제 푸는 문제집 추가로 나오는 거 빼고는 없어요. 중학교 때처럼 백발백중 찾는 거 안 하셔도 돼요. 고등학교 내신은 지문 암기하고 분석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를 학생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럼 학원에서 해줄 때까지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특강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누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 자습서 있으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수능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이제 또 내년 준비를 해야 되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부분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를 안 보고 기말고사를 11월 초에 끝냅니다. 11월 초에 기말고사가 끝나버리면 학생들이 놀기 시작해요. 3개월 동안 시간은 유한하고 정해져 있고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대치동에 4당 오락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복학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의지가 학생들은 부족해요. 어머님들도 아시잖아. 우리도 부족하니까 공부 그렇게까지 안 했어. 근데 애들은 공부를 잘 시켜주고 싶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듣던 그런 잔소리 같은 얘기 아이들한테 해주기 싫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 기본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정말 울컥해서 카메라를 켰지만 이거 뭐 편집 없이 그냥 올리려고 해요. 편집본은 나중에 올린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요. 대치동 학습법, 기본 학습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책을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면 중학교 기본 학습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드리고 하지만 오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잖아. 그 다음에 저거만 받아간다고 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저거 설명드리려면 30분, 40분씩 걸려요. 저거 설명드리고 있다 보면 옆에서 듣고 있던 분이 저도 설명해 주세요.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신학기 초에는. 목이 맛이 갔잖아요. 아까 40분 어머님이랑 실컷 얘기를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굳이 안 오셔도 되게 대치동 학습법 정리 중이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에 어쨌든 교재들 여러 개를 쓰잖아요. 학교별로 쓰는 교재들이 다 다르고 이름을 얘기해도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유튜브에는 대치동 뭐 원장 선생님이 내신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려주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뭐 학원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올려야 되나 싶어서 안 올리려고 작년에 올렸다가 지웠는데 하나씩 올려드려야겠어요. 정말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시험을 안 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만 중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학습법 혹은 학습 태도 이런 게 기본이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그래요. 어쩔 수 없겠죠. 근데
어쩔 수 없지라고 해서 손을 놓기에는 그렇게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아직 많아요, 대치동에. 근데 그 있는 학생들의 수는 항상 거의 일정하고 최상위 상위권 학생들인 거예요. 근데 대치동에 전입해 오는 이유가 뭐야? 우리 아이도 상위권 만들고 싶어. 중위권에서 상위권 가고 싶어.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을 가고 싶어. 그래서 오셨는데 공부하는 학습법, 애들이 다른 애들이 어떻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올라. 오죽하면 작년에 어머님들 수기 책 이름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치동에 보내면 뭐라도 될 것 같니? 뭐 요 앞에 어디 책이 있을 텐데. 개개인별로 오시는 분들은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못 오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이제 일을 하시는 관계로 저희가 늦게까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제 아직도 이제 지하철 버스 이런 거 마감 시간이 예전처럼 안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10시 반에 마감을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집에 못 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년 전부터는 이제 단축 근무해서 10시 반까지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있으면 뭐 1시든 2시든 지금 이 시간에 와도 책 다 사갈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설명 못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서점에 오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화면상으로만 나마라도 화면상으로만으로도 어머님들 좀 설명을 드리고 유튜브 다시 많이 올려드릴게요. 근데 정말 자습서는 1년치 자습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학기 초에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보게 되는데 없으면 안 봐요. 그 다음에 지금 학교 끝났다고 교과서 다 싸들고 다니면서 집에 와서 오늘 한 거 다시 펼쳐보는 학생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학생들은 뭘 가지고 해요? 잡서 가지고 하는 거예요. 노트 필기 다 해와. 집에서 노트 필기 따로 해. 누가 학교에서 교과서를 잃어버리건 자습서가 없어지건 혹은 노트가 없어지건 나는 집에 어제자까지 노트 정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남들 다 하는 거 왜 안 하느냐? 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니까 하면 내가 그 위치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야. 정말 어이없는 계기로 유튜브를 다시 지금 올릴 예정인데요. 오히려 오늘 전화 주신 어머님께 감사드려야겠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안 되는데 생각만 계속하고 꾹꾹 눌러 참고 있다가 오늘 터졌습니다. 내일 시험인데 2학기 중간고사에 자습서 산다.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치동에 오지 않아도 대치동 학생들 기본 공부하는 양은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만큼 본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학생 스스로 만들기는 어려워요. 학생들은 다 놀고 싶어 하지.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고요. 채찍질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냥 방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 안 시킬 건데. 그건 또 다른 얘기야. 예체능 계열 뭐 전공한다, 미술하고 뭐 음악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시간에 투자를 더 해야겠지. 근데 예체능계에서도 피아노, 미술, 바이올린 이렇게는 또 성적이 좋아야 돼요. 내신이 좋아야 또 좋은 학교 갈 수 있어. 수능 잘 봐야 또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요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미술 쪽은 디자인 쪽으로 컴퓨터 잘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그 다음에 디자인 뭐 이런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저희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또 전공하는 학생들이라고 나는 실기만 잘해도 돼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말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편집 하나도 안 하고 바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 한번 영상 보시고요.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오셔서 설명 안 들으셨다 혹은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오셔도 되세요. 2015년 이전부터 이제 교육과정 바뀌기 이전부터 했던 거랑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설명이 바뀌지를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대치동 학생들 공부하는 거는 기본은 동일한 거예요. 거기서 누가 얼마나 더 문제집을 풀고 뭐를 더 많이 하고 공부를 더 얼마나 심화 학습을 하느냐는 다른 얘기야. 다음번 얘기야. 다음 넥스트 레벨 얘기예요. 어. 기본은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걸어야 뛰는 거예요. 처음부터 뛸 수는 없잖아. 뭐라도 붙잡고 일어나야 걷기도 연습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자전거 마찬가지예요. 뒤에 붙잡아주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놓잖아요. 놓기까지가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라고 뭐 학생들이 공부 못했으면 좋겠고 아유 뭐하러 그거 공부하니 이러고 저기 하겠어요. 다 대치동에 왔으면 원하는 목표가 있는 거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게 해줄 수 있도록 서점을 운영을 하는 건데 와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와서 물어보는 거 저 항상 오면 어머님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풀었는데 요 책보다는 어렵고 요 책보다는 쉬운 게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빈칸 메꾸는 거예요. 아 그런 애는 나도 뭐가 달라요. 그런 학생들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문제집 그렇게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님들. 학습법은 학습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습관은 고쳐질 수 있어요. 습관 고치는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그 교육학자님들 얘기 다 하시잖아요. 66일 걸린다고. 66일 월화수목금 5일씩으로 나누면 13주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6, 7주하고 중간고사 보고 6, 7주하고 기말고사 본다고. 학사 자체가 13주, 14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만 밀리지 않고 그날 한 거 반복 학습하는 거 연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 학기 동안 유지하는 게 힘든 것 뿐이야. 그래서 저학년 때 해줘야 돼요. 학원 많이 안 다닐 때. 오늘 영상 거의 1시간 가까이 찍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원래 처음에 어머님들 저기 대치동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찍은 게 있었는데 그게 아마 잘려 나갔을 건데 그래도 편집 안 하고 올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습법 관련된 거 정리된 뭐 한 페이지로 간단히 되어 있는 건 저희 서점 오시면 다 있으니까 받아가셔도 되고 설명 들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리 중인 그날 한 거 그날 반복 학습하는 방법 이렇게 자세히 올릴 예정이니까 그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영상과 함께 제가 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정말 대치동 학생들이 기본으로 푸는 문제까지는 풀어주세요. 대치동에 오셨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 고3 학생 기준으로 수학 14권에서 18권씩 풀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다 풀어요. 학생들도 깜짝 놀라. 9월 모평 끝나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몇 권을 풀었나 보면 12권 이상 풀려 있거든. 앞으로 그러면 엔제랑 뭐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 몇 개 풀면 나도 18권 풀겠는데? 이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 학생들도 시행착오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시행착오 겪은 거를 다 정리해가지고 시행착오 겪지 않게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정도도 안 한다? 그럼 너무 힘든 거야. 대치동에 왔으면 대치동에 온 효과는 봐야죠. 꼭 대치동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대치동 학생들이 어느 정도 공부하는지 따라만 해도요 대치동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양은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양이 채워져야 질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강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오늘 2학기 중간고사 중에 자소 찾으시는 분 때문에 제가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됐는데요. 오늘을 계기로 이제 수능 이제 마무리 준비하는 학생들 관련된 영상 또 준비해야 될 것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요. 조금씩이라도 대치동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다음에 어머님들 오실 때마다 양해 구해서 영상 찍어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서점 아저씨 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